EU 인공지능법이 저희가 왜 EU 인공지능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GDPR 개인정보와 관련된 유럽의 규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야 이거 기업들이 이거를 다 지켜가면서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됐고 모든 기업은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이제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 규제를 다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가 만약에 개인정보 관련된 규제를 인공지능에서 하기 시작한다면 이거 인공지능 하는 기업들 어렵겠는데 하는 그런 고민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EU의 법들을 계속 저희가 유의 있게 봤습니다. 지지난주죠. 드디어 이제 유럽 의회에서 이 인공지능법을 가결을 했습니다. 찬성, 반대. 이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인공지능 법안이 나온 게 이제 21년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 승인돼서 가결된 게 2024년인가 3년 걸렸습니다. 상당히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빨라야겠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규제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빨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이제 관보가 게재되고 20일 후에 발효가 되는데 관보 게재가 이제 5월에서 7월 정도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쭉 다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번하고 5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금지된 AI.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AI 중에서 이거는 못해라고 이제 금지를 하는 것은 이제 6개월 뒤에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는 이 규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경 써야 되는 이제 5번 고위험 AI에 대한 의무는 이제 3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 아니면 2028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3년 뒤의 일이니까 그냥 천천히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볼게요. 전체 규정, 이 조항이 되게 두껍습니다. 우리나라 법이야 사실 두꺼운 것도 몇 장 안 되는데 이 법은 제가 바인더로 하니까 그냥 큰 바인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껍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챕터를 보면은 챕터 2, 금지된 행위, 고위험 AI, 챕터 4가 이제 특정 AI 시스템의 투명 의무.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EU 인공지능법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 unacceptable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이 리스크. 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면은 이 고위험 AI로 분류를 해서 여기에 맞는 규제를 하게 됩니다. 리미티드 리스크,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챕터 4에 해당해서 이거는 투명성 의무만 준수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멀 리스크, 리스크가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시스템은 그냥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U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크게 이 4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은 이 고위험 리스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AI 법의 이제 의의를 한번 보면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EU 법이기 때문에 EU 내에서 규제되는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용 범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EU 내에서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되거나 AI 시스템에 의해서 생성된 결과물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온라인 서비스다라고 하면 EU 시장에서 출시가 되고 서비스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결과물들이 실제 이제 서비스의 이제 운영은 다른 곳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EU 지역에서 사용되면 역시 EU 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공급자, 개발자 외에 활용하는 이제 활용 유저까지도 다 적용되게 돼 있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국방이라든지 완전히 개인적인 것들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U 법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서비스에는 대부분 적용될 거다.
물론 이제 뭐 로컬로 한정해서 하는 서비스는 또 있겠지만은 우리 서비스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당연히 EU 지육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EU 이제 인공지능법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지된 AI입니다. 금지된 AI의 예인데요. 인간의 무의식을 조작해서 행동을 왜곡하고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끼친다. 정부가 자연,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 평점을 한다. 아니면 개인의 프로파일링이나 특정 평가만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적으로 치안을 한다.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스크랩해서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한다. 뭐 이게 이제 금지된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조금 놀랬던 거는 우리 이제 얼굴 영상 인식하는 것들 지금 대부분 뭐 CCTV라든지 보안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은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할 때 어디가 금지되고 어디가 이제 하이 리스크를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생체 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민감성 특징을 분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뭐 희생자를 수색한다든지 테러 공격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예외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인공지능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금지의 수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서비스가 생체 정보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금지 범위 또 이제 하이 리스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위험군인데요. 고위험군의 예시를 보면 인프라, 교육, 훈련, 고용,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 은행, 이주, 뭐 절차 이거를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데 오늘 얘기한 많은 서비스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교육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훈련 들어가죠. 뭐 파이낸스, 은행 들어가죠. 의료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이 고위험 AI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고위험 AI에 해당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의무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위험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가버넌스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뭐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관리해야 되고 기술 문서 구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 로그나 기록 보관해야 되고요. 또 투명성이나 정보 제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관리해야 되고 또 사람이 감독해야 되고 사이버 보안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비스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자료들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사실은 향후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준비했다라고 하려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이에 어떤 이유로 어떤 논리를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투명성 관점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비스를 설계하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이후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우리가 제품 개발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뭐 이제 고위험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미티드 리스크, 어떤 제한적인 리스크가 있으면 투명성만 충족하면 됩니다. 근데 투명성에 대한 그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내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챗봇하고 누군가하고 지금 채팅을 하거나 전화를 상담을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사람이야 AI야 라고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AI를 통해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 이게 AI라고 하는 것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생성형 이미지다, 뭐 컨텐츠다라고 하면 이게 당연히 이제 결과물을 기계 가능한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돼야 되고 이게 이제 이미 AI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투명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AI가 이 투명성 요구만 준수해도 된다고 하면 이 기준만 저희가 잘 인지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용 AI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니멀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범용 AI는 미니멀 리스크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규제하면 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범용 AI가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인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모델의 평가 수행이라든지 위험 평가라든지 사후 보고라든지 흔히 이제 개인정보 분야에서 규제 절차로 마련되고 있는 것들이 이 인공지능에서도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벌칙이 셉니다. 그래서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7%까지 이렇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정보도 사실은 그 벌금 때문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긴장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EU 인공지능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GDPR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제의 예와 비슷하게 유럽 지역의 이런 AI에 대한 규제 방향이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을 이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당한 규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규제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뭐 이게 또 걸리는 게 많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규제, 인공지능 개발 속도에 대한 규제,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규제 프레임들이 그런 이제 속도 조절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사실은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제 확장해서 서비스한다면 EU가 지금 현재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왜냐하면 인공지능 EU 법은 36개월 뒤지만 지금 미국도 준비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다 이제 규제의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EU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필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현재 법이 지금 13개 정도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이제 상정돼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통과되진 않았고요. 빨라야 이제 올 하반기일 텐데 과연 이제 지금 EU 인공지능법과 같은 디테일한 규제 내용들이 과연 잘 담길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안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해서 카테고리로 나눠서 사실 규제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EU 인공지능법과 같은 디테일한 규정들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때 아마 EU 인공지능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이런 동향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EU 인공지능법에 대응을 한다라고 할 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크게 4가지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리성, 신뢰성, 투명성, 안정성. 그러니까 저희 역시 이런 EU 인공지능법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할 때도 크게 이 4가지 관점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리성 측면은 윤리 플러스 법률 위반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방통위에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을 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저작권 침해라든지 개인정보 허위 조작, 딥페이크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요. 법률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갖는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금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많은 양의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 지금부터는 적어도 해결해 가야 되고 만약에 우리 지금 구성원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이제 실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이제 업무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신뢰성 측면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할루시네이션의 이슈라든지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까 발표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규제 법안에도 하나씩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간이 하는 건지 사람이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시는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입니다. 이 복잡성이나 규모 때문에 답변 도출 과정을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 법에서는 이제 그런 프로토콜이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깊이로 이거를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공개가 투명성 관점에서 법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이제 개인정보와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 강화합숙 과정에서의 제어 시스템 안전에 대한 평가라든지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종료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포함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도 많이 문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부 리스크의 규제 절차나 체계들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부터 어떻게 이것들을 관리하고 리스크를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규제 프레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EU 인공지능법이 통과가 돼서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이 규제 프레임을 가지고 EU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그런 인공지능 규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EU 인공지능법의 발효 시점은 조금 아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규제 프레임을 전제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